송화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앙금 생성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이온 결합 화합물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 만들어진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어 만들어진 양전하를 띠는 입자를 보고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원자가 전자를 얻어 만들어진 음전하를 띠는 입자를 보고 우리는 음이온이라고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온의 표시와 이름도 살펴볼 텐데요. 이온의 표시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전하의 종류와 전자수를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덧셈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었다,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온 이름을 보고 이온식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나트륨 원자에서 전자를 한 개 잃고 싶어 합니다. Na+라고 적으면 되겠죠. 칼슘 이온은요, 칼슘 원자에서 전자를 2개 잃고 싶어 합니다. Ca2+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산화 이온은 산소 원자에서 전자를 2개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O2-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탄산 이온은 다원자 이온이죠. 탄소랑 산소가 들어있는 이온입니다. 탄산 이온 CO3-2-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전자를 2개 얻네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구리 이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극, 과망간이지산 이온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닷속에는 조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개 껍질과 진주가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생기게 됩니다. 바닷물 속에는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녹아 있는데 그게 몸에 달라붙으면서 껍질과 진주가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산 이온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방금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반응한다고 했었죠? 칼슘 이온을 이용하여 앙금 생성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여 이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신나는 화학의 세계에 빠져봅시다. 우리가 앙금 생성 반응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온 결합 화합물이 생성되는 원리와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 서로 결합하여 생성된 화합물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들어본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수히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형을 이용하여 이온 결합 화합물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트륨이라는 원자와 염소 원자가 있습니다.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한 개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하고, 염소 원자는 전자를 한 개 받아서 음이온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트륨이 원자에서 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염소 원자에 붙으면서 염화 이온이 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서 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이온 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온 결합 화합물은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를 이온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염화나트륨도 물에 녹으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화나트륨은 이온이 물에 녹아 나뉘어지므로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설탕 수용액은 분자 상태 그대로 녹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가 안 흐르는 것입니다. 그럼 염화나트륨과 같은 이름이 어떻게 붙고 이를 어떻게 화학식으로 표현하는 걸까요? 우선 화학식은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수를 원소기호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와 개수비를 정확히 파악만 한다면 쉽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염화 칼슘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칼슘 원자에서 전자 2개를 이렇게 내놓게 되면은 칼슘 이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자는요, 돌아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원자에 붙어서 이온이 돼야 됩니다. 염소 원자가 존재하게 되면은 이 염소 원자에 전자가 달라붙으면서 염화 이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자 한 개가 남죠? 그럼 염소 원자가 한 개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염소 원자에 전자가 한 개 또 달라붙으면서 염화 이온이 되면서 이 Ca2+랑 Cl-2개가 달라붙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는 1대2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염화칼슘을 이제 화학식으로 먼저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양이온에 해당하는 원소 기호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에 해당하는 원소 기호를 나중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수 비대로 맞춰서 적어주면 되는데 1,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1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CaCl2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위에 붙는 기호랑 숫자는 생략을 하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름에서 이온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에서 이온을 빼는 거고요. 염화 이온에서 이온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음이온을 먼저 읽는 겁니다. 염화, 그 다음에 칼슘, 양이온을 나중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염화, 칼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륨 이온이 있고 염화 이온이 있죠. 칼륨 이온은 전자를 한 개 내놓는데 전자 한 개를 받아서 염화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비는 1대1이 되는 거고요. 염화 칼륨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고 KCl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 이온은 전자를 2개 내놓죠. 그런데 이 전자 2개를 염화 이온은 1개씩밖에 못 받기 때문에 염화 이온이 2개 있겠죠. 그래서 개수비는 1대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gCl2라고 적어주면 되고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나트륨은 전자를 1개 내놓는데 황산 이온은 전자를 2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2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수비는 2대1이고요. Na2SO4라고 적어주면 되고 황산 나트륨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Na+는 전자를 1개 내놓는데 수산화 이온은 전자를 1개 받겠죠. 그러면 개수비가 1대1로 적용이 될 거고요. NaOH라고 적으면 되고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Ca2+랑 CO3 2-가 있는데 전자 2개 내놓은 것을 탄산 이온이 전자 2개를 다 받을 수 있겠죠. 1대1로 반응하는 거고요. CaCO3라고 적으면 됩니다. 탄산 칼슘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구리 이온은 전자를 2개 내놓습니다. 그런데 염화 이온은 전자를 1개 받기 때문에 하나가 더 필요하죠. 개수비가 1대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CuCl2라고 적고 염화 구리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 2는요. 구리가 이가 양이온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Ca2+랑 OH-가 있는데 여기선 전자 2개를 내놓는데 수산화 이온은 전자를 1개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개수비는 1대2고요. Ca 가로치고 OH2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수산화 칼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자 이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를 쳐주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